한국어.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이 말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선 가족의 생사를 가르는 생존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아래 작은 마을, 아이 하나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물소를 팔고 가족의 꿈을 짊어집니다. 그 아이가 말합니다. 한국어로 우리 마을을 살리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살기 위해 그리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믿음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에바 슐레겔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외곽에서 살고 있는 58세 프리랜서 기자죠. 평생 많은 이야기를 취재했지만 제 딸 소피아의 갑작스러운 선언은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했어요. 엄마, 난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을 거야. 대신 한국어를 배울 거야. 소피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17살 딸이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겠다니요. 처음엔 일시적인 사춘기 반항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소피아의 방에 들어가 보니 벽에는 한글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요즘 딸이 미쳤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학교도 때려치웠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웃으며 넘겼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소피아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한글을 써내려갔어요. 언젠가부터 집에선 한국 요리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레딧을 둘러보다 이상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네팔 가정의 새로운 생존 전략. 딸 8 중 하나는 한국어를 배운다. 처음엔 가짜뉴스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업병 때문일까요? 저는 이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소피아, 엄마가 네팔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소피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왜요? 네팔에서도 한국어가 중요하대. 엄마가 왜 너가 한국어에 빠졌는지, 그리고 한국어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알고 싶어.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한국어 학원, 한국 식당, 한국문화원. 택시기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제 아들도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숙소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에서는 한국 드라마 주제가가 흘러나왔어요. 거리를 걷는 청년들의 가방에는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모든 것이 생경했습니다. 제 딸만의 독특한 취향이라 생각했던 한국어가 여기선 생존 전략이었어요. 현지 한국어 학원을 방문했을 때 교실은 한국 국기와 케이팝 포스터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식 인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따라했죠. 그들의 눈빛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가장 똑똑한 아이 한 명을 뽑아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 가서 돈을 벌면 마을 전체가 살 수 있어요. 학원장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딸의 취미가 여기선 한 가족, 한 마을의 희망이라니요. 그날 밤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너희 선택을 이해할 것 같아. 내일은 정말 특별한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야. 카트만두에서 3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 파딘푸르에 도착했습니다. 산자락에 자리한 이 마을은 황토색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서자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합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한국어 학습센터를 만들었어요. 모든 가정이 조금씩 돈을 모아 운영하죠. 센터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한글을 따라 쓰고 있었어요. 벽에는 한글 알파벳과 기본 표현들이 적혀 있었죠. 선생님은 네팔인이었지만 유창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존댓말을 배울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그중 한 소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은 노트에 한글을 꼼꼼히 적고 있었죠. 가이드가 그 아이를 소개했어요. 아누샤입니다. 14살이에요. 이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죠. 모두가 아누샤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저는 아누샤에게 다가갔어요. 아누샤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영어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니? 아누샤는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가족을 위한 꿈. 이렇게 네팔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한글로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희 가족은 가난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고 어머니는 아픕니다. 언니 둘은 결혼했고 남동생 셋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돈을 벌면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누샤의 진지한 눈빛,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누샤의 집을 방문했어요. 작은 흙집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누샤의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우리 아누샤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사일을 돕고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는 한국어를 배웁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누샤는 EPS 교재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고용어 과제 시험을 준비하는 책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고 여백에는 꼼꼼한 필기가 가득했죠. 빛이 전 세계를 바꾼 것처럼 나도 한국어로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어요. 아누샤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소피아와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소피아와 아누샤의 상황은 너무 달랐죠.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김치와 비슷한 발효 채소 요리를 만들어 왔어요. 마을 이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음식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어요. 식사 후 아누샤와 다른 학생들이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노래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죠.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소피아에게 한국어는 열정이지만 아누샤에게는 생존이었어요. 두 소녀가 같은 언어의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누샤와 다른 학생들이 한국어 발음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매달 한국어 대회를 엽니다. 가장 잘하는 학생에게는 카트만두 한국문화원 방문 기회를 줘요. 저는 심사위원석에 앉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열정에 거절할 수 없었죠. 대회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한국시를 낭독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누샤의 차례가 왔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누샤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제 꿈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정확한 발음과 진심, 어린 내용의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당연히 아누샤가 우승했습니다. 대회 후 이장님이 제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달에 아누샤가 EPS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마을 전체가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요? 네, 18세가 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어요. 아누샤는 아직 14살이지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4년 후면 시험에 합격해 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날이었어요. 여성들은 김치 담그기를 배웠고 남성들은 한국 전통 놀이를 했죠. 아이들은 한글로 이름 쓰기를 연습했습니다. 아누샤는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 배우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왔어. 아누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언젠가 오스트리아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꿈을 크게 가져.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아누샤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어요. 힌두교 의식과 함께 한국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의식이었죠.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이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의 성공이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 의식이었죠. 다음 날 아누샤를 따라 학교에 갔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였지만 놀랍게도 한국어 수업이 정규 과목으로 있었어요.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학교는 3년 전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청으로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 아누샤는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죠. 쉬는 시간에 아누샤는 제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한국어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동생들도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누샤의 꿈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날, 주민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모두가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음식을 나누었죠. 이장님이 제게 부탁했습니다. 아누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합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카트만두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소피아의 열정과 아누샤의 꿈이 같은 언어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아누샤의 소식이 이메일로 전해졌어요. EPS 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소피아는 서울대학교 한국어학과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아누샤의 한국 생활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날, 아누샤도 같은 공항에 도착했어요. 우연의 일치였죠. 입국장에서 아누샤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는 이미 18살의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수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에바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아누샤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광판에 한글을 보고 울 뻔했어요. 정말 제가 한국에 온 건가 싶어서요. 저희는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높은 빌딩들에 아누샤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소피아는 아누샤에게 한국어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소녀가 낯선 언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아누샤는 경기도 안산의 외국인 지원 센터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EPS로 온 다른 외국인들과 만났어요. 대부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이었죠. 고용센터 직원이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나라이기도 해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 말에 아누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타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다니요. 다음 날, 아누샤는 첫 직장인 봉제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취재 허가를 받아 동행했어요. 작업장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가 아누샤를 환영했어요. 우리 회사에 온 첫 네팔 직원이네요. 잘 부탁해요.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누샤는 발음 때문에 지적을 받았어요. 바늘으로 발음했기 때문이었죠. 한국인 동료가 몇 번이나 바로잡아 주었지만 아누샤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아누샤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베트남 직원들은 서로 모여 대화했고 한국인들도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누샤는 혼자였죠. 저는 아누샤 옆에 앉아 물었어요. 괜찮니? 아누샤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처음이라 그렇죠. 곧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녁, 숙소에서 아누샤는 눈물을 보였어요. 한국어를 4년 동안 배웠는데도 부족해요. 마을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큰데 실망시키면 어쩌죠? 저는 아누샤를 안아주었습니다. 첫날이잖아. 누구나 처음은 어려워. 넌 이미 대단한 일을 해냈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말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도시 불빛 아래 아누샤는 작은 소망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어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언어의 무게를 보았다. 소피아에게 한국어는 선택이었지만 아누샤에게는 운명이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것이 진정한 언어의 힘이 아닐까? 아누샤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물며 아누샤의 적응 과정을 기록했어요. 소피아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었죠. 그날은 소피아와 아누샤가 처음으로 함께 식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산의 작은 김치찌개 식당에서 만났어요. 소피아는 한국 음식에 이미 익숙해진 듯 자연스럽게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 3개 주세요. 공기밥도 3개요. 아누샤는 소피아의 유창한 한국어에 감탄했어요. 소피아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많아요. 김치찌개가 나왔을 때 아누샤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치아가 아픈 듯했죠. 괜찮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누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어요. 치과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충치 같은데. 아누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 돈이 없어요. 아직 첫 월급도 못 받았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베트남 여성이 다가왔어요. 아누샤의 작업장 동료였습니다. 린이에요. 같은 공장에서 일해요. 제가 병원에 데려갈게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 병원이 있어요. 린의 제안에 아누샤는 망설였지만 통증이 심해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희 셋은 린을 따라 외국인 노동자 지원 의료센터로 향했어요. 의료센터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아누샤의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한 후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의사는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충치가 꽤 심하네요. 지금 치료하면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치료 비용을 물었을 때 저는 놀랐어요. 한국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매우 저렴했습니다. 아누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치료 중 간호사가 아누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치료가 끝난 후 간호사는 아누샤에게 치약과 칫솔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기선 당신도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아프면 언제든 오세요. 이 말에 아누샤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린, 소피아. 저는 당황했어요. 아누샤는 흐느끼며 말했죠. 고향에서는 아프면 그냥 참아야 했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오랫동안 아프셨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저는 아누샤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누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상통화였죠. 아누샤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누샤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저 지금 병원이에요. 이가 아파서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거의 공짜로 치료받았어요. 화면 속 어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널 사람들에게 보낸 거구나. 기계나 공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누샤의 어머니는 딸이 단순히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쌓으러 간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아누샤는 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지 3년 됐어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 만나면 괜찮아져요. 우리 서로 도와야죠. 그날 저녁, 아누샤는 소피아에게 한국어 발음을 교정받았어요. 두 소녀는 밤늦게까지 대화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경험의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아누샤는 한국어를 통해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누샤가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누샤에게 뜻밖의 초대가 왔어요. 공장 대표가 자신의 집으로 주말 식사에 초대한 것이었죠. 왜 날 초대하시는 걸까요? 아누샤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겠지. 함께 가볼까? 대표의 집은 서울 근교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어요. 대표 부인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아누샤 씨,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애들이 네팔에서 온 친구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대표의 두 아이들, 10살 민준이와 8살 서연이가 아누샤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꽃다발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네팔은 어떤 곳이에요? 아누샤는 긴장을 풀고 웃었습니다. 안녕. 서연아, 네팔은 높은 산이 많은 나라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도 있어. 식탁에는 불고기, 잡채, 김치, 그리고 유자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대표 부인은 아누샤에게 특별히 덜 매운 음식을 따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식사 중 대표가 말했어요. 아누샤 씨, 공장에서 평가가 아주 좋아요. 성실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사실 오늘은 제안이 있어서 초대했어요. 아누샤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대표는 계속했어요. 우리 회사가 네팔에 작은 지사를 열 계획이에요. 아누샤 씨가 통역과 현지 교육을 맡아주면 어떨까 해요. 물론 지금 바로는 아니고 1년 정도 한국에서 더 경험을 쌓은 후에요. 아누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장 일보다 훨씬 나은 기회였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한국어도 잘하고 성실하니까. 우리가 교육도 시켜줄 거고요. 식사 후 아이들이 아누샤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대표 부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표 부인이 말했죠. 사실 우리도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누샤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한국 기업도 해외로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누샤 같은 인재가 우리와 네팔을 연결해주면 좋겠어요. 아이들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 보니 아누샤가 아이들에게 네팔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에게 달려와 말했죠. 이모, 아누샤 누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대표 가족은 아누샤를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소중한 인연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누샤는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바 선생님,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아누샤는 주말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을 개설했다고 했어요. 공장 내 작은 공간을 빌려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동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죠. 제가 배운 걸 나누고 싶어요. 그들도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요. 그 주말, 저는 아누샤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10명 남짓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아누샤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가르쳤죠. 더 놀라운 것은 아누샤가 태블릿으로 고향 마을과 실시간 연결해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네팔 마을의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들도 아누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이렇게 하면 제가 배운 것을 바로 마을에 전할 수 있어요. 그들도 미리 준비할 수 있고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누샤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고향과 연결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누샤와 한강 공원을 걸었어요.
봄바람이 따뜻했죠. 아누샤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제가 한국어를 배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몰랐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아누샤는 계속했어요. 이제 저는 회사를 넘어 글로벌 멘토가 되고 싶어요. 네팔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어. 언어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어.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누샤의 큰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아누샤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이 지난 아누샤는 훨씬 자신감 있고 성숙해 보였어요. 에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누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봉제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대표의 제안대로 회사의 네팔 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주말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니?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누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한국어 교실이 입소문이 났나 봐요.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국인 엄마를 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요. 아누샤의 수업을 참관하러 다문화 센터에 갔습니다. 교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부모를 둔 아이들이 있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여러 나라 출신의 엄마를 둔 아이들이었죠. 아누샤는 그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해요. 2가지 문화, 2가지 언어를 가진 행운아예요.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수업 중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어가 왜 중요해요? 아누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언어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다문화센터 원장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누샤 선생님은 특별해.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감과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녀를 따르죠. 다음 날, 저는 아누샤와 함께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네팔 문화교류 행사였어요. 놀랍게도 아누샤는 네팔 한국 인재교류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죠. 그녀는 한복과 전통 네팔 복장을 함께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온 아누샤입니다. 4년 전, 저는 가족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어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청중들은 아누샤의 유창한 한국어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죠. 스펙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미래의 스펙입니다. 행사 후 한한국대학교에서 아누샤에게 장학금을 제안했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누샤는 기뻐하면서도 고민했어요. 대학 공부도 하고 싶지만 가족에게 돈도 보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조언했습니다. 내 미래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해. 학업과 일을 병행할 방법을 찾아보자. 다행히 대학에서는 아누샤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녁 수업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회사 대표도 아누샤의 발전을 응원했죠. 그는 아누샤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회사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누샤와 한국에서의 1년을 돌아보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발음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고 외로움도 많이 느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2번째 고향 같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었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아누샤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성공을 위해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었죠. 다음 목표는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누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네팔로 돌아가 한국어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단순히 한국에 취업하기 위한 학교가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학교요. 그리고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누샤의 꿈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언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2년 후 저는 네팔 파딘푸르 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누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3년을 보내고 대학 과정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허름한 한국어 학습센터 대신 새로운 2층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누샤 한국어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 아누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한국 국기와 네팔 국기를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죠. 드디어 아누샤를 태운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외쳤죠. 아누샤 언니, 우리도 한국어 배울래요. 아누샤의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았어요. 놀랍게도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누샤가 보낸 돈으로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마을 회관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누샤는 우리 마을의 첫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그녀 덕분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3명의 젊은이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1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누샤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제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세웠어요.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내부에는 아누샤가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어 교재, 동화책, 역사책 등 다양한 책들이었죠. 한쪽 벽에는 그녀의 첫 EPS 교재와 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누샤에게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뭐니? 아누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팔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할 거예요. 한국 회사의 네팔 지사에서 일하면서 이 도서관도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아누샤는 편지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일본 다문화 포럼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었죠. 언어가 희망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제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녁이 되자 아누샤는 저를 마을 뒤편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죠. 아누샤는 말했습니다. 이 언덕에서 어릴 때 많이 울었어요. 가난하고 힘들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눈물이 나요. 감사의 눈물이죠. 이제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요. 마지막 날, 아누샤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첫 수업을 진행했어요. 교실은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누샤는 칠판에 한글로 꿈이라고 썼어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꿈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언어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문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수업이 끝난 후 일본 포럼을 위한 연설문을 준비하는 아누샤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한국어는 제 두 번째 심장입니다. 그것은 제게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를 선물했어요. 언어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스트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딸 소피아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될 줄 몰랐어요. 소피아도 이제 한국어 통번역가가 되어 활동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의 제목을 썼습니다. 에바, 내 딸의 이름으로 한국어가 바꾼 두 소녀의 인생.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이루는 다리,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제 옆자리 승객이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계신가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소설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한국어가 어떻게 세상을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